안녕하세요. 기업진단평가원의 이하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이렇게 보좌하는 일이죠. 옆에 이제 좋은 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경험과 이런 이제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중소기업 여러 컨설팅 중에 정책 자금을 포함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생생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6월은 뭐 우리 사장님들도 상반기 결산으로 바쁘시죠. 보통 이제 분기, 반기, 그리고 이제 1년 이렇게 결산을 하시는데, 사장님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이제 상반기 매출이 특히 잡히지 않습니까? 상반기 결산에 신경을 쓰시듯이 우리 정책기관, 이제 채권기관이라고 제가 통칭을 하겠습니다. 채권기관도 상반기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달은 아무래도 새로운 자금이 집행돼서 나가는 달이라기보다는 7월 하반기를 이제 앞두고 상반기 결산을 하고, 7월 달에 이제 하반기, 또 우리 채권기관들도 사실은 우리 여러 사장님들처럼 영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하반기를 위한 그런 6월 달 결산 모드라고 좀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사장님이 기업을 결산하듯이 채권기관도 결산을 하는구나. 그러면 6월 달은 이제 하반기를 위한 어떤 빌드업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서류나 조건이나 채권기관에서 좋게 보는 그런 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6월 달에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7월 초부터 사장님들 원하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한 좀 액션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5년이 벌써 7월이 다가오는데, 정책 자금을 포함해서 채권기관들의 이제 자금을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정말 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채권기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권기관이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기관이죠. 그냥 대출기관인데, 대출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출기관을 조금 이렇게 교통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형화된 얘기 말고 제 경험이 좀 축약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채권기관을 저희가 순서를 좀 세우면은요, 물론 돈은 다 좋은 돈이지만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 좋은 자금 중에 특히 좀 더 좋은 자금이 있고 조금 안 좋은 자금이라고 표현하나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물론 이제 빚을 안 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대출을 좋은 돈을 잘 받아서 매출에 좀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자금, 흔히 얘기하는 금리가 한 2%밖에 안 된다, 1%밖에 안 된다, 1.5%다. 이런 좋은 금리의 양질의 자금을 차입을 해서 그 자금을 사장님들 매출 올리는데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매출이 20%, 30% 오르면은 그 자금은 정말 좋은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 중에 이제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이 재무 활동을 따로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면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좋은 돈을, 양질의 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자금을 우리 회사는 과연 현재 직접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걸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런 자금들도 있고 채권기관들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은 채권기관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권기관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줄을 세우면요, 은행 자금이 좋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책 자금, 이제 나랏돈이라고 표현을 하죠. 나랏돈이 좋습니까?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자금은 은행 자금대로의 특징이 있고, 나랏돈, 즉 정책 자금은 정책 자금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겪어보면 우리 사장님들은 정책 자금이 더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정책 자금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시냐면, 정책 자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등급을 얘기할 때 1등급이 가장 좋은 기업이고 10등급이 조금 이제 가장 하위의 등급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정책 자금의 목적은요, 보통 4등급에서 한 7등급, 우리가 이제 중위등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중위등급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그 기업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 자금은 쉽게 말하면 나랏돈이기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이나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만든 그런 펀딩으로 이 돈이,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자금의 목적은 조금 힘든 사장님들,
중위 등급에 있는 사장님들,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딱 중위 등급에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집행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장님들이 정책자금이 그냥 좋구나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행 자금은 여기 정책자금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냐면 여러 사장님들이 은행을 가서 많은 거절 처리를 당해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 자금은 특별한 눈에 보이는 담보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담보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흔하게. 그래서 뭐 우리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토지 공장을 잡히기도 하고 이제 여러 부동산을 은행에 차입으로 이제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갖다가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 자금은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은행 자금은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즉 부동산 담보가 없이는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의 이제 신용대출은 금액도 작고 금리도 세고 또 여러 사장님들이 겪어보셨겠지만 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 2억, 3억 받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신용만으로 받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아주 뭐 우리가 상장기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볼 때는 은행의 문턱은 정말 높습니다. 요즘 은행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매출 10억, 20억, 30억, 50억 이렇게 하시는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은행에 과연 부동산 담보 없이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서 어느 정도의 조금 자금은 융통은 되겠지만 사장님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조금 이렇게 큰 규모의 금액을 갖다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행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정책자금이거든요. 은행은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은 은행 돈은 쓸 수 없다. 이게 그냥 저희가 공식화해버려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임차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 공장이 없는 10개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님들 중에 제가 볼 때는 70% 정도는 임차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임차 공장 사장님들, 즉 부동산 담보가 없는 사장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은행 돈을 쓸 수 있냐? 은행 돈을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홍반장처럼 나타나는 우리 친구가 이 정부 정책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채권 기간은 지금 좀 서두가 긴데 채권 기간을 저희가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사장님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는 말 그대로 사금융이 있죠. 은행이 있고요. 또 한쪽 편에는 우리 정부 정책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정부 정책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렇게 채권 기간을 둘로 나눌 때는 은행이 있고 정부 기관이 있구나. 이렇게 좀 크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은행 얘기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은행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사장님들이 특히 이제 궁금증이 많은 나랏돈, 정부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 정책 자금도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자금 중에 사장님이 1억을 빌려서 이자를 붙여서 갚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융자라고 하죠. 요게 이제 본연의 대출입니다. 대출 상품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갖고 와서 좀 안 갚는 경우들도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융자, 대출이라고 표현되는 빌려서 이자를 붙여서 갚는 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나 이런 좋은 자금이나 이런 이제 지원 정책을 수혜를 받는데 굳이 앞에 있는 대출처럼 안 갚는 상품들이 있어요. 사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이제 고용지원금이라는 게 대표적인데 고용지원금은 어떤 청년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컨디션에 청년을 고용을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청년의 급여를 대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원 사업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사업이 고용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바우처 사업들도 있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자부담을 하시면 정부에서 사장님에게 이 숫자로 표현되는 그게 뭐 금액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 품목들을 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지적재산권을 낼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도 있고 세무기장 바우처도 있고 또 그 시제품을 만드는 바우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의 자기 자본금을 이렇게 되고 정부에서는 뭐 수천만 원의 이런 지원 사업을 매칭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우처 사업이라고 하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도 일종의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도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누는데 한 종류는 이런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대출을 접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은 다른 게 있나요? 지원 사업은 그 지원 사업에 맞는 캐릭터에 맞는 사장님이 나는 이번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또 골든타임에 맞는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되면 사장님들이 빠른 시일에 접수를 하고 어떤 이제 페이퍼로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든 다음에 그게 이제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거에 좀 당첨이 되셔야 되겠죠. 당첨이 되면 그런 일부, 우리가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좀 공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짜 돈이 조금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그런 이제 지원 사업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대출에 특화된 채권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고, 또 이제 기보라고 표현하죠.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진공도 있고, 소진공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이렇게 한 5군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융자를 해주는 정부기관도 저희가 2개 정도로 나누면, 하나는 중진공과 소진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이 중진공, 소진공의 특징은 예를 들면 정부 정책기관에서 사장님들에게 대출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중진공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회사가 3억이라는 융자를 받을 때는 중진공 통장에서 우리 기업 통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그 강원도에 있는 고랭지 배추를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도 유통을 한 군데 더 거치면은 아무래도 유통 마진이 더 생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내는 원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진공이라는 기관은 중진공이라는 정책기관에서 법인의 통장으로 자금이 바로 대출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낮은 금리의 융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진공 같은 경우는 금리가 2%대, 많으면 3% 초반대거든요. 그래서 2%대, 3% 초반대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쓸 수 있는 정부 정책 자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융자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를 차지하는 포지션이 중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진공의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 좀 일반적으로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연유는 아무래도 사장님들이 쓰시는 원가가 작습니다. 금리가 이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가장 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우리 중진공 상품입니다. 그러면 이 중진공은 가장 아름다운 상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중진공의 그 엄청난 경쟁력을 뚫으려면 사장님이 어떤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파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진공이 이제 동생 같은 그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진공과 소진공은 비슷한 포맷인데 중진공은 아무래도 이제 형 같은 존재고 소진공은 조금 아우 같은 존재거든요. 이게 형 동생을 제가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소진공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자영업 사장님들, 그리고 소규모 사장님들, 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조금 더 특화된 기관이고, 중진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규모 이상의 법인들, 물론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장님들한테 맞는 곳이 중진공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자금, 유상 자금 중에는 이런 중진공과 소진공, 저희가 이걸 직접 대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직접 대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기관에서 사장님 내 법인 통장, 개인 사업자 사장님 사업자 통장으로 자금을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요런 이제 정책기관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요쪽 편에 있는 정책기관은 사장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보증기관입니다. 신보, 그리고 기보,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이제 농신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5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증기관의 특징은 직접 대출기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보증기관은 개런티만 해줍니다. 보증을 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회사 홍길동 사장님이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어떤 이제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여러 이제 스펙이나 컨디션들을 이제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해서 이 A회사 홍길동 사장님에게 5억 정도의 정책자금을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정이 나면 그 신보라는 보증기관은 보증만 서고 그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를 은행에게 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신보에서 저 A회라는 회사 홍길동 사장님에게 5억이라는 자금을 빌려줘도 좋다라는 그런 이제 보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그 사장님에게 5억 원의 대출을 집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그 A회사 사장님에게 이제 원리금을 받는 거죠. 원리금을 받아서 은행은 마진을 남기는 거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정부 정책기관은 보증 수수료라는 것을 받습니다. 보증 수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좀, 왜냐하면 신보 같은 정부 정책기관도 이 이윤을 좀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보증 수수료를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증기관의 정책자금은 은행 자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5억이라는 돈이 A회사에 집행이 되고 그 A회사가 원리금을 끝까지 잘 갚으면 별탈 없이 끝나는 거고요. 혹은 이제 A회사가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급박한 거시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힘들어져서 그 원리금을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은행은 이 A회사 사장님에게 채권 주심을 하지 않고 이 보증기관에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 아까 이제 신보가 개런티를 했죠. 그 보증을 선 신보가 은행에 대위 변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 기관은 중진공이라는 기관에서 사장님에게 직접 이렇게 유통 경로가 없이, 유통 과정이 따로 없이 돈을 집행해 주는 그런 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보증기관 자체는 돈이 있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은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돈을 못 갚을 때 내가 대위변제, 즉 대신 갚아줄게 라고 이런 개런티, 보증만 하는 건데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상당한 크레딧이 있죠. 그래서 이 정부 보증기관이 그런 보증을 설 때는 1금융권,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그 보증을 근거로 그 보증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일종의 보증서를 담보로 잡고 그 기업에게 돈을 융자를 해주고 그 기업이 만약 원리금을 이제 변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서로 상환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증기관은 우리 사장님에게 채권 주심을 할 수는 있죠. 이런 게 이제 보증기관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은 사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중진공이나 이런 직접 대출 기관에 비해서 은행이라는 기관이 하나 더 끼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증 수수료도 내야 되고 또 금리도 중진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셉니다. 하지만 이 보증기관의 장점은 이 중진공은요, 국민 세금으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라서 이 펀드가 딱 일정 부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5조 정도 집행을 하면 더 이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추경이 좀 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5조 정도 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을 서포트하는 기관이라서 큰 돈이 이렇게 융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보증기관은 우리 이제 은행에는 돈이 엄청 많죠.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은행의 그 수많은 무한대의 돈을 보증기관은 더 보증을 서면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기관은 중진공 직접 대출 기관에 비해서 훨씬 좀 한도가 크고 큰 돈을 또 가져올 수 있고 뭐 돈이 그냥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채권기관 중에는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이 있고요. 시중은행은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 같은, 아까 그 보증서도 담보가 되겠죠. 부동산이나 보증서 같은 일반적인 담보 없이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큰 이렇게 도움을 주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부 정책기관 중에는 일부 공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이제 대출이죠.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데 융자를 해주는 기관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있고 은행과 협업을 하는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관이 있다.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채권기관은 교통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가장 좋은 돈은 지원사업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상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가장 좋은 돈일 수 있고요. 이제 융자 중에는 그래도 중진공돈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가장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 12달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보증기관은 절대 사장님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진공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한정적이고 또 하반기에는 거의 예산이 잘 없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은행은 뭐 1년 12달 자금이 항상 있죠. 그래서 보증기관을 사장님들은 러프하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중진공이나 지원사업은 그때그때 골든타임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신청하셔서 좀 수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기관은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또 문의사항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드리고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